네, 자. 백회를 눈앞에 둔 여러분의 진짜 뉴스. 안녕한가 전용의 안전 땀빵입니다. 하노이 회담 왜 깨졌나. 자, 네. 요점 정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엄마 놀부님께서 적어도 대통령이면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슈퍼챗 후원해 주셨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앞서 나갔죠. 저희가 네. 세 번째 주제에서 그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왜 깨졌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깔끔하게 먼저 이제 여러분께 분석을 해주시죠. 정리해 네. 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깨진 이유는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입니다. 즉, 미국이 영변 플러스 알파 너희 두 군데 더 숨겨놨잖아. 그러면서 영변 셧다운하면 뭐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가 워싱턴에 있는 기자인데 이번에 저기 하노이까지 갔습니다. 그 기자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미국 기자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이제 CNN이라든가 특히 뉴욕타임즈 쪽에서 나온 얘기로는 딱 제시를 하니까 그걸 보고 김정은이 이 팔이 좀 뚱뚱하지 않아요? 근데 약간의 경련을 일으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혀를 찌른 겁니다. 그래서 뭐 볼턴이 나와서 그랬다는 둥, 코언 청문회가 그랬다는 둥, 물론 이것도 요만큼의 5%의 영향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 정보력 위에서 딱 들여다보고 있는 삼장 법사의 손안에서 놀고 있는 그 못생기고 뚱뚱한 손오공에 불과한 이 김정은이 확 깼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정보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 하노이 회담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이번에 트럼프는 확실하게 아는 거죠. 쟤는 안 돼. 쟤는 비핵화 안 해. 이거를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이제 정상회담은요. 네.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 실무회담에서 다 결정을 하지요. 그러니까 실무회담에서 이제 결정된 게 지금 미국의 비건 대북 특사가 굉장히 약합니다. 미국 조야에서도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비건이 북쪽에서는 영변 시설에 대해서 폐기, 본인들 주장 완전한 폐기하겠다. 대북 제재 해제에 다오. 이번에 주장했던 이른바 최선희가 이번 어젯밤에 오늘 새벽이죠. 말했던 UN 2230 등 5개를 해제해 달라라는 것을 이미 비건하고 이야기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고 그것을 결정을 못한 거예요. 못하니까 이제 탑다운 형식으로 양국 정상이 해결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트럼프는 웬만하면 그저 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전날 회담까지 볼 때. 그런데 이제 누가 나타났냐? 볼턴이 나타난 겁니다. 회담이 3대 4로 한 거예요. 북측에서는 리영호, 그 다음에 김영철이 참석했고, 김정은 제외하고, 미측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 그 다음 폼페이오, 그 다음에 볼턴이 참석한 겁니다. 멜번이 볼턴 네. 폼페이오 이렇게 네, 그 자리에서 아마도 트럼프는 알고 있었는데 그 주장을 세게 못했던 것 같아요. 단독 회담에서는 볼턴이 세게 밀어붙인 겁니다. 세게. 자, 당신들 그것까지는 안 된다. 플러스 알파다. 왜? 영변이랑 고물 아니냐? 거기에서보다 2배 이상을 당신들이 숨겨놓은 2개 또는 현재까지 뭐 4개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개 다른 비밀 시설에서 만들고 있는데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된다. 라고 밀어붙이자. 트럼프도 거기에 밀린 것 같아요. 볼턴의 주장에 대해서 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의 단독회담 분위기는 그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의 이 인상 등을 비춰볼 때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식으로 갔는데 확대 정상회담에서 볼턴이 제동을 걸었고 트럼프도 그때 그 상황을 보고 그래 이럴 바에는 아마도 볼턴이 이런 주장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대충 마무리가 가다가 미국 내에서 오히려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나쁜 딜보다는 노딜이 낫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예. 그것을 정리를 예. 하니까는 트럼프가 거기서 오케이 그럼 나는 포기하고 나오겠다 라고 했던 것이 그러니까 트럼프는 거기서 악역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는 웬만하면 하고 싶었는데 찬물에 끌려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나름대로는 나쁜 딜보다는 노딜이 낫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트럼프가 막판에 밀렸다. 그리고 그 트럼프의 국내적인 상황 요즘 이제 그 청문회 때문에 밀리고 있는 마이클 코언 때문에 밀리고 있는 이 트럼프를 압박하려고 세게 밀었다가 김정은이 확 낮아버진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인터넷이 좀 끊겨가지고 오디오가 불안하다고 네.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것도 무슨 공격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까 리소야기님께서 트럼프가 진짜 올바른 결정을 했다. 그렇습니다. 미국을 위한 결정이고 그런 점에서 트럼프도 미국의 하나의 부속품인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지 마음대로 나라를
뒤집어 엎는 그런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번 사태에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345님, 그 다음에 카스텔라님께서 이거는 손오공이 아니라 저팔계다. 네, 제가 저팔계로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여러분 아주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결국 트럼프를 속이려고 아주 깜찍하게 생각을 했던, 영악한 척했던 김정은이 완전히 깨진 겁니다. 김정은의 밑장 빼기, 김정은의 사기극이 들통이 난 겁니다. 그런 점에서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아주 조용한 분노를 삼켰다. 이렇게 이 미국 기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이세벨님께서 운전대가 부서졌다, 운전대 없어졌다 이러는데요. 바로 그런 점에서 트럼프는요, 김정은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기보다는 문재인에 대해서 기분이 더 나쁠 겁니다. 뭐야 쟤? 분명히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할 의지가 확실하게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뭐야? 이 조그만 애가 나를 속이려고 해? 진짜 닳고 다른 딜에 말하자면 달인인 트럼프로서는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여러분 김정은을 더 원망하겠습니까? 문재인을 더 원망하겠습니까? 제가 500원 걸겠습니다. 문재인을 더 원망을 합니다. 자, 이래서 대세계를 상대로 한 대미 사기극 2인조는 누구였느냐? 결국은 김정은과 문재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뒤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번 정상회담의 패자는 일단은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되겠지요. 그런데 외신들은 가장 큰 패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승자는 희생되지 않은 대북체제. 저는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주장대로 영변, 이미 고철이 된 영변 핵시설만 뭐 폐쇄하고 때려 부수고 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대북제재, 북한이 주장한 대로 북한에 대한 뭐 유류 수출, 뭐 감축이라든지 북한의 석탄 수출이라든지 이것을 만약에 터준다면 대북제재 끝나는 겁니다. 북한은 다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핵가진 평화가 드디어 제가 가장 우려했던 핵가진 평화의 현실화가 눈앞에 있었는데 이것이 무산이 되고 북한에 대한 제재가 유지됐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소득입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트럼프 이제 약간 그래서 이제 우리 작가님 약간 시각이 틀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문재인을 대통령을 뭐 비난하고 저는 뭐 이런 차원으로 보지는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 부동산 업자입니다. 부동산 업자가 딜을 나올 때 이제 배팅을 세게 합니다. 부동산. 자, 나 이거 팔 때 뭐 10만 원짜리인데 나 30만 원 팔 거야. 뭐 이런 딜을 했는데 옛날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딜은 일단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회담장에서, 딜장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의 관심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미국 국내 정치 때문에. 그 다음에 내년도 선거 때문에 보통 미국 대선은요, 내년 12월에 선거를 합니다. 그러면 올 여름 전에 출마선을 하고 레이스에 뛰어듭니다. 1년 반 동안 그냥 긴 레이스에 뛰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심사가 대북 문제에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대북 제재 계속 유지된다. 시간은 트럼프 편이고 우리 편입니다. 김정은 편이 아니에요. 북한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한숨을 놓게 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은이 어저께 그랬죠. 트럼프가 시간에 대해서 나는 I don't rush it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렇게 쫓기지 않는다 하니까 우리는 1분이 중요하다. 이것은 북한의 경제 상태인 겁니다. 어저께 제가 주성하 기자라는 북한 전문 김일성 대학을 나와서 동아일보 기자로 있는 분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안 좋다고 그럽니다. 1년은 어떻게 고난의 행군을 버텼지만은 지금은 아주 사람들이 들들들 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김정은이가 살이 많이 앞으로 빠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저를 좀 웃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여러분 한밤중에 리용호하고 최선희가 이제 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한 게 좌파들이 얘기하는 거, 트럼프는 완전한 그 해제 때문에 판을 깬 거지만 자기네들은 절대로 말하자면은 보통 민간의 해제, 그러니까는 경제 해제, 즉 생활 해제, 생활품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제해달라고 부분 해제를 얘기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 현장을 취재했던 얘기 이런 걸 들어보면은 이거는 트럼프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왜 기자회견을 했을까? 이거는 뭐냐? 여기서 리용호의 말이라든가 최선희의 말을 보면은 여러분 밑장빼기가 들통난 아주 궁색한 변명입니다. 그러면서 제3회 다음번 정상회담을 구걸하는 회담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문장 하나하나를 보시면은 결국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대의 패자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바짓가랑이 잡고 뭐가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 했던 말하자면 김정은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겁니다. 자, 상목님, 네. 이상목님께서 어제 정말 기뻤습니다. 이러는데 네. 저도 어제 두 가지 일을 제가 겪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공중파 절대로 안 보는 분이 있는데 어저께 제가 공중파 막 틀어보면서 저 좌파들 어떤 얼굴이냐 이러면서 씩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봤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는 분인데 이분은 모태 우파인데 이제 여러 가지로 트레이딩을 하는 분이라서 남북 경협주를 왕창 샀대요. 그런데 이게 폭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막 좋아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내가 완전히 깡통 찰지도 모르지만은 너무너무 잘 됐지 않냐고 결련돼갖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같이 웃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우파들의 이 현실을 얘기를 해주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집에 갔더니 부인이 왜 그렇게 좋아하냐고 그러더래요. 지금 주식시장이 저렇게 10% 둥둥한데 그랬더니 나는 우리 회사 세무조사 받아도 저 결렬되면은 나는 만세 부를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부인이 씩 웃더라는 겁니다. 네. 지금 진짜 이 김정은이 급합니다. 네. 2017년도에 북한의 경제 성장률 추정치로 마이너스 3.5%입니다. 작년에가 마이너스 5%예요. 경제 성장이 5% 해도 네. 해도 사실 북한 같은 후진 경제에서는 사실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이너스였다. 게다가 이제 북한이 대중국 수출, 중국의 수출로 외화 수입의 가장 큰 외화 수입입니다. 그런데 80%가 격감했어요. 왜? 무연타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게다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또 33%가 격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여파가 올 봄이면 평양까지 온다고 합니다. 평양은 이제 잘 사는 서민들만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 경제 불황의 여파가 좀 차단이 되지만 올 봄에는 평양까지 오게 된다. 그렇죠. 선민들만 사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네. 북한의 핵심층, 그러니까 김정은의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핵심층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김정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전부터 전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한테 시간은 우리 편인 겁니다. 시간은 느긋하게 대북 제재하고 있으면요. 두더지가 땅 파고 나오듯이 그냥 나옵니다. 나오면 그한테 뻥 치면 되는 거예요. 뭘 자꾸 땅을 파서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지 버티면 대북 제재 다 하고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두더지들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찌됐든 트럼프가 시간 우리 편이란 거 알고 그냥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거 정말 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번에 왜 하노이 회담은 깨졌느냐? 결국은 김정은의 사기극에 대해서 이 밑장 빼기에 대해서 분노한 미국과 세계의 원칙에 김정은이 무릎을 꿇은 거다. 그리고 옆에서 보조로 무릎을 꿇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